안녕하세요. 오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맡게 된 강동 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 초등특수교사 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과 같이 미리 궁금한 문제들을 저희가 질문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어머님들을 좀 많이 만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오늘 어머님들과 부족하지만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사전에 받은 내용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학 전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 뭐 책가방이나 신발 주머니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되겠죠. 필통, 연필 이런 문방구 종류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준비물 리스트를 예비 소지비리나 이럴 때 드리거든요. 그러면 몇 칸 공책은 몇 권, 몇 가지 색깔 색연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물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또 학교에서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 종류는 많이 준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보다는 사실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입학을 축하하는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물건을 고르고 같이 내 이름을 쓴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 세 글자 중에 하나라도 써본다든지 그래서 내 물건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같이 좀 익히는 과정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가방도 넣어보고 어디 갈 때 자기 물건을 챙기는 것들을 준비를 같이 하시면 훨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를 가면 물건을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에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입학 전에 한글을 숙지시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한글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1학년 교과서의 한글은 조금 천천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부터 출발을 하죠. 물론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한글을 익히고 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준비하는데 참 어렵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막 푸시하게 되고 또 나도 걱정되는 마음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글을 아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속도로 적합한 양을 가지고 조금씩 하는 게 습관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지금 학습에 한글 익히기, 숫자 익히기에 몰두하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이 높아지고 공부에 대해서 일단 되게 싫어지는 느낌을 갖고 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 초반에 수업 진행할 때 아이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글을 모른다고 요즘 초등학교에 못 들어가거나 가서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글 대신 글자 대신 다른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머님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부담을 갖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아이들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자기 속도로 자기가 그 대신 방향만 잘 잡아준다면 자기 속도로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가게 할 거냐, 오래 걸어가게 할 거냐, 오래 같이 걸어갈까, 이거에 사실은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스티커,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 이름이 들어간 스티커를 자기 물건 붙이고 써보고 이런 정도 숫자 1에서부터 5 정도 왜냐하면 1학년 내가 3반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학교에서 그 정도. 그리고 책을 좀 가까이 하는 습관
습관. 엄마가 읽어주셔도 좋고요. 아이랑 같이 앉아서 그냥 그림책을 보셔도 좋으니까 책을 좀 가까이 한다. 뒤에도 나오지만 다만 책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습관을 들이는 거는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책상에서 단 5분이더라도 10분이어도 그 책상에서는 무언가를 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좀 몸에 익숙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너무 모든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몇 달 동안 입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주의 집중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는 건 아닐지, 그리고 주의 집중을 길러주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사실 어머님들이 정말 큰 고민을 하시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착석을 어느 정도 하느냐, 어떤 과제 수행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찰도 되고 걱정도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방해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 뭐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도 수업은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아니라 방해를 줄 수 있다. 공부 측면은. 예를 들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소리를 안 내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은 소리도 좀 내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진행에 다소 방해는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공부만 시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촉진하고 또 그 시간을 같이 경험하는 게 저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방해되면 어떡하죠? 그거는 방해될 수도 있죠. 그 대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같은 반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영향들도 있거든요. 같이 조금 버텨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 같이 다양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워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행복할 수 있구나. 또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경험하는 폭들이 늘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되면 어떡하죠, 선생님? 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다소 그래, 공부 부분은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도 저는 마음이 좀 좋지 않을까, 현실적이고. 그래서 방해가 되면 어떡하죠는 그런 생각은 좀 이제 그냥 내려놓고, 그래, 좀 다소 방해가 되지. 이렇게 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이런 학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사실은 우리가 다른 엄마들을 만날 때도 너무 미안해하거나 담임선생님께도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들이 학교를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다 보장된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습적인 부분에서 다소 조금 미안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부터 정확히 갖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흡족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선생님도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 그것도 인정, 이런 마음으로 왜 받아들이지 못하지, 왜 그러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주는 대신 그분들은 또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게 사회고 그게 학교구나.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저는 조금 더 우리도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을 길러주는 활동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뭔가 무슨 묘책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아이들을 보면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무언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은 무엇일까,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을 처음에 관찰을 많이 해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숫자를 좋아한다. 숫자를 좋아한다는 거에서 출발해서 뭐 한글도 되고 숫자가 학습이란 습관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지하철을 좋아한다. 버스를 좋아한다. 상당히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을 책상에 앉아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마다 준비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좋아하는 활동을 책상에서 좀 앉아서 한다. 그전에는 뭐 바닥에서 하기도 하고 뭐 식탁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한다. 요거는 책상에서 하는구나.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시작하고 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예측이 가능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시계를 보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죠. 그럼 뭐 숫자로 나타난 시계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 한쪽이 끝나면 이제는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고, 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자, 이제는 학교 가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우리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철수가 예를 들면, 준호라고 할까요? 준호가 이제 형아가 되네. 멋지다. 엄마가 정말 우리 준호가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런데 준호야, 학교를 가게 되면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서 준호가 학교에 가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준호가 기분 좋을 때 이제 약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준호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멋진 1학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요거는 좀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준호가 흔쾌히 동의를 하고 같이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뭔가 규칙을 만들 때는 이게 필요해, 이제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자기 동기부여를 끌어내느냐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의논의 형식, 그다음 의견을 구하는 형식, 그런 것을 좀 취하시는 게 저는 앞으로 아이의 사회성이라든지 대화의 그런 자기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한 5분씩 시작하면 좋겠는데 준호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에 따라서 하겠다고. 5분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죠, 아이들은. 그렇지만 뭐 그냥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30분 해야 된다 이러기도 해요. 실제로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든데, 그럴 때는 30분은 너무 긴 것 같아. 엄마도 힘들어. 그래서 5분씩 해서 조금씩 늘리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시간부터 잡는 게 좋아요. 10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15분 하자.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10분 정도 한다. 종이 한 장 페이퍼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장부터 출발하셔서 칭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만큼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한 이후로 한 일주일, 2주일간은 엄청 칭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 준호가 멋진 1학년이 되겠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멋지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실 때 또 그걸 갖고 칭찬해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우리 준호가 역시 1학년이 되더니 약속을 정말 잘 지키네.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같이 약속을 하고 같이 그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면 준호가 그 시간에 대해서 훨씬 부담을 덜 느끼고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1학년이란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이걸 왜 해야 돼? 우리는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1학년 아이들은 사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거의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해치우는 개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끝나면 뭐가 좋은 활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엄마가 엄청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아빠가 엄청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의 집중을 길러줄 때는 가장 좋은 건 얘가 좋아하는 활동을 책상 위에서 지금
몇 분 정도 하는지 오늘부터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땐 몇 분 하더라, 기분 나쁠 땐 한 2분도 안 되더라. 그러면 뭐 한 3분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래서 3분부터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스티커가 한 2주 동안은 연속으로 찍힐 수 있게. 그래서 성공하면 또 같이 스티커를 붙여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그것부터 한번 확인하게. 그래서 아빠가 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게 코스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아이가 학교 준비를 좀 성공적인 경험 속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거를 끝나면 너가 좋아하는 뭐 동네 한 바퀴를 돌 거야, 아니면 마트를 가자, 뭐 이런 거라도 그림으로 스티커를 붙여줘서 아이가 예측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사실 아이들이 조금 욕구 지연을 하면서 뭔가 과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욕구 지연이 기분 좋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죠. 저도 학교에서 보면 일단 무조건 종을 치면 무조건 앉는다. 요게 한 3, 4월은 그냥 제일 큰 규칙이에요. 그래서 종이 치면 무조건 앉으면 무조건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역시 약속을 잘 지킨다. 시작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근데 우리 이제 저도 경험이 없을 때 실수를 했던 거는 너무 많은 약속을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칭찬하기보다는 왜 안 하니 못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가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준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한 2주 정도 최소, 저는 거의 한 달 정도는 높은 목표를 하지 않고 그냥 성공 경험으로 갈 수 있게 잡기도 하거든요. 꼭 그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정도의 규칙부터 조금 지켜서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준호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게 나중에 엄청 많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특수 선생님 만나고 담임 선생님 만났을 때도 칭찬, 이 준호가 장점을 반드시 또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우리 준호가요 이런 부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몇 달째 엄마랑 연습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준호예요. 이렇게 딱 설명을 해드리면 준호도 상당히 내가 점점 또 그렇게 가거든요.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멋진 준호, 이름이 딱 그렇게. 그래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서로 격려하고 표시하고 알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관련해서, 입학 관련해서 어머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다들 너무 걱정만 이제 가득해서, 우리가 사실은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입학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레고 조금 기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같이 연습해 보는 거죠. 사실 걱정되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 플러스 걱정에 그냥 눌려있기보다는 어떻게 조금 전환할까라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까요? 선생님께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모든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는 미팅과 비슷할 수 있죠. 첫 만남인데 모든 정보를 다 드리는 게 어떤 부분에선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내가 준 정보 틀 안에서 또 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부터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놓치기 쉬운 게 첫 번째예요. 아이의 장점, 좋아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만나면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거든요. 내가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지내지? 이런 불안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불안하듯이. 그럴 때 조금씩은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우리가 우리 아이의 장점을 잘 전달해 드리면 선생님들도 그 부분이 조금 더 머리에 남아서 그 부분으로 아이들하고 또 만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저는 앞부분에 좀 강조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점,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 장점 5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또, 막 익숙치 않아서 걱정되는 것만 막 나열하기 쉬운데, 이 기회에 우리 아이 장점이 뭘까? 골고루 먹는 것도 좋고요. 음악을 들으면 몸을 흔들어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 되게 귀여워하시고 좋아하거든요. 달리기 잘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침에 이 아이랑 인사할 때 그런 절차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장점 이런 거를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할 수 있지만 저는 꼭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수 선생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사실 아이의 장점이나 좋아하는 걸 가지고 수업 자료도 그렇고 관계 형성도 그걸 갖고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선생님과 낯선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자료나 좋아하는 내용을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만 되면 훨씬 아이랑 관계 맺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장점 이런 것들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할까에 이제 굵은 원칙이랄까 기본은 어떻게 아이와 학교를 편안하게 연결시켜 줄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의사소통에 어쨌든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기 표현이랄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말을 못하고 바지를 잡을 수도 있고 그냥 말은 안 되는데 막 뒷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마다 이제 특성들이 있겠죠. 그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유치원 엄마를 한 분 상담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언니 친구들이 우리 동생이에요. 막내한테 인사할 때 이 막내가 아무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드셔서 계속 그거를 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죠. 이게 어머니도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게 연습이 안 되시니까 계속 그렇게 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중간에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를 고민해서 이게 사실 부모나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은 상대방의 인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못할 때 상대방도 쑥스럽지 않고 다신 인사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게 상대방에게 우리 친구가 준호가 준호도 반가워하는 거야. 나중에는 말로 잘 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인사해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준호가 지금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속상한가 봐. 고마워 인사해줘서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인사를 내가 중간에 받았고 그렇게 인사해줘서 고맙다는 걸 표현하면 좋죠. 준호도 나중에 좀 연습 많이 인사해주면 준호도 잘 인사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준호에게 좋은 마음으로 인사해 줄 수 있겠죠. 덕분에 준호가 어제는 엄마한테 인사도 했어. 고마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우리 아이가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같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중간에 좀 소통을 해주시는 게 일상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해요.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형제 간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과의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연습해 보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를 갈 때 우리 아이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엄마들도 일반 친구들 엄마를 만나야 되고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 엄마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회성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이쪽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이쪽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사실 아주 훌륭한 중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처음에 분명히 어렵죠. 이게 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떨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어제 만난 어머님도 그게 상당히 어려워하셨는데 사실은 시작을 하면 또 할만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우리도 좀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관점은 어떻게 편안하게 연결시켜 줄까? 상대방도 무안하지 않고 상대방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격려해 줄 것인가. 우리 아이도 아직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조금 천천히 나중에 인사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았는데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놀면서 이제 엄마가 속상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봐, 준호야,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안 놀아주잖아. 순서를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표현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일 놀고 싶어서 나갔다가 잘 어울리지 못해서 들어올 때 제일 속상한 것은 엄마도 속상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도 상당히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준호야, 잘 놀려고 했는데,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잘 안 돼서 속상하지. 이렇게 한번 알아주신 다음에 괜찮아. 엄마도 처음부터 잘 안 됐어.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뭐. 천천히 연습하면서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잘 놀아줄 수 있어. 잘 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지키자. 이렇게 얘기가 가면 아이들도 훨씬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마음에 잠깐이라도 머물지 못하면 그러면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줄을 서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도 외롭고 엄마의 마음도 속상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잘 안 돼서 돌아올 때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는 거죠. 그게 아이랑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너네도 준호랑 놀고 싶은데 인사도 잘했는데 준호가 안 받아줘서 속상하겠다. 그치? 근데 준호가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예전에는 더 어려웠는데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 아이들도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죠. 물론 그러려면 이제 내 마음이 상당히 이제 내 마음의 관리라는 게 상당히 사실 중요하죠. 그 부분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담임 선생님께 아이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편안하게 연결시켜 줄까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죠. 화장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부터 관찰을 해보세요. 화장실 갈게요. 말로 표현한 친구들이야뭐 우리가 걱정이 없지만 화장실을 바지춤을 잡는지 아니면 그냥 화장실 위치를 알아서 잘 가는지 그냥 돌진하는 친구인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도와달라는 표시를 어떻게 이 아이는 하는지를 좀 관찰하시면 좋아요. 아이한테도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해. 아니면 힘들면 뭐 손을 들어 뭐 이런 것도 같은 규칙을 좀 만들면 좋아요. 손을 들면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나름의 방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죠. 언어 표현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 몇 달간 이렇게 아이가 정말 힘들 때는 손을 드는 걸로 이제 저랑 연습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혹시 얘가 손을 들면 왜 그러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상당히 어머님께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들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규칙을 어떤 모습인지를 잘 관찰하셔서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을
이탈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친구들도 그래요. 이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아이 준호는 어디까지 있는지도 좀 관찰하시는 거 필요해요.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녀 보실 때 꼭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막 가다가도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셔서, 장소 이탈은 상당히 학교에서도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죠.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시면 좋겠죠. 뭐 큰 소리를 아주 무서워해서 보통 큰 소리가 날 때 아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청각장애 친구였는데 보청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탁자를 탁 치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치는 소리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 주파수가. 근데 담임선생님은 그걸 전혀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나중에 선생님께 전달 드렸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미안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어떤 거는 특히 조금 힘들어하는지를 팁을 드리면, 그걸 전부 선생님들이 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또 선생님 나름대로 좀 배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건강상의 유의점, 이런 건 상당히 좀 주의하죠. 학교는 어쨌든 1번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교실 이탈, 건강,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머님들이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주시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좋고요. 그런데 너무 길지 않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기 초는 상당히 바쁘셔가지고 한 번 읽고 놔뒀다가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질문, 궁금증이 생겼을 때 다시 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편지나 자료를 드리면 그렇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고 선생님이 관점에서 쓰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훌륭한 소통의 기술을 갖는 건데, 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가능하면 생각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정성껏 A4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주시면 사실은 선생님들은 또 엄마의 마음으로 또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정성이라든지 그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감사하고 귀하게 좀 여기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어머님들이 그렇다고 막 내가 글을 못 쓰는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달 내용은 입학식 하고 선생님께 선생님, 우리 준호에 대해서 선생님 언제 시간 내주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 제일 앞에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어머님을 부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잘 적응할지 불안해요. 그렇죠? 저도 센터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 있을 때 입학식 날 상당히 불안하죠. 아이가 이제 막 뛰쳐나가면 어떡하지? 막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소리 내면 어떡하지?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안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해서 노력한 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는데 그래, 내가 불안하구나, 이런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저는 출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내가 불안하지. 불안 안 하면 이상한 거지.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엄마인데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 불안에 대해서 먼저 인정. 아, 불안하면 안 돼. 내가 불안하면 애가 더 그래. 막 이런 것보다는 먼저 인정. 내가 속상할 수 있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속상함이 확 몰려올 때
아, 내가 속상하구나. 이래서 내가 진짜 슬프구나.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요즘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해봐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만큼 표현할 것도 10이 되고, 엉뚱한 우리 애한테 혼내게 되고,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이게 투영이 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불안하지. 그렇지,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엄마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거기서 일 멈추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조금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속상하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한번 푹 머물러 주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저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뭐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감정에 막 격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어른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인정해 주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진 그림에도 보지만 상대방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를 똑같이 반영돼서 상대방도 그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거울 뉴런 세포 이론이라고 해서 정말 증명된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3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한테 엄청 친절하시면서 잘 리드를 하셔요.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은 정말 또 그림같이 또 따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저도 이렇게 이게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그렇지, 환경이니까 받겠지. 뭉뚱그려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론들도 증명된 이미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준호를 둘러싼 어른들이 사회성이 좋아지면 이 아이도 당연히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델링처럼 따라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론의 근거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불안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내 불안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우리 아이도 똑같이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른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사회성이잖아요. 네, 감정의 조절 이런 거잖아요. 표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아이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특수교사로서 근무할 때 우리 아이들 옆에서 하다 보면 초반에 아이를 막 어떻게 공부시킬 건가 막 이런 관심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확장이 되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저희 이제 관내에 초등 신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컨설팅을 제가 같이 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연은 뭐였냐면 그 초등 선생님, 신규 선생님이 첫 발령이 나서 예뻐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3년째 맡고 계시대요. 근데 그 제자에 대해서 일반 담임 선생님이 조금 이 특수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건조하고 좀 너무 엄격하게 아이에 대해서 대하면서 이 특수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좀 갈등이 된 거예요, 소통에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특수 선생님이 3년 차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뻐하는 아이를 이 담임 선생님이 별로 안 이뻐하니까 일단 감정이 상하신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이 특수 선생님이 중간에 조율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율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감정이 상해서 나도 싫은데 어떻게 뭐 조율을 하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초창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엄마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들도 충분히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시면 그런 내 감정에 막 휩쓸리다 보면 아까 중간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유가 사실 안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게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팁으로 저는 어쨌든 내 마음을 한번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인정만 하지 말고 그걸 좀 다독여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취한 방법은 산책하기, 아니면 커피,
맛있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그럴 때 좀 비싼 커피 먹어도 좋죠. 좋은 카페 가서. 그래서 아유 고생한다. 그렇지 나도 불안하지. 걱정되지. 나도 사람인데 충분히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거 시간 30분이라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금 마음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 요 앞부분이 없이는 사실 뒷부분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한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다. 어머님들 모두. 저도 그렇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은 학교를 보낸 다음에는 학교와 제일 멀리 떨어진 스포츠 센터를 끊으시는 거예요. 요가든 수영이든 뭐 에어로빅이든 일단 물리적인 거리를 멀리 둬서 전화 오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전화 와도 가는 시간도 멀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좀 심리적인 거리도 두면서 조금 전환도 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투자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사실은 최고 우리 아이들한테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너무 좌불안석 교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학교에 있는 시간은 특수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어떻게든 잘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조금 물리적 거리를 더 보시는 건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농담식으로 저희 어머님들한테 막 스포츠 뭐 수강권 갖고 오시는 순서대로 잘해드릴 거라고 막 농담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내 마음을 좀 거리도 두고 나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일부러 그런 어떤 틀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충전을 해서 하교하는 아이들도 불안 속에서 어쨌든 4교시를 5교시를 하겠죠. 그럴 때 확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준호야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애교 섞인 우리 촉촉한 말을 건네려면 내가 촉촉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엄마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미안하다 마음이 들면 또 좀 며칠간 또 잘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래서 내 불안을 잘 다스리고 하교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나랑 만났을 때 딱 잊을 수 있게 확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좀 애정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나의 틀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교실에서는 기분 전환이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 두고 막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정말 창문 열고 고개 내밀기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전환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고개 내미는 것만으로도 조금 전환이 돼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뭐 이런 느낌만으로도 짧지만 30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조금 나를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는 거, 학교 한 바퀴 도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정말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부대낄 땐 영화를 보는 거에서 조금 전환이 되잖아요. 영화에 확 몰두가 되니까 뭐 그런 거. 맛있는 수다 떠는 것도 좋죠. 친구들이랑. 근데 친구들이 항상 원하는 시간 나와주지 않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의 어떤 전환,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나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의 불안을 다스리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면 아이들한테 훨씬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6번째, 7번째 질문으로 시간표 조정이 가능하냐 학기 중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개별화 교육 회의죠. IP 회의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 회의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법적으로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통합반 담임선생님, 특수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세 분은 꼭 필수 인원이고요. 그 외에 뭐 교감선생님이 가끔 오시기도 하고요. 뭐 1학년 부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최소 어쨌든 이 당사자 세 분이 모여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의논을 하는 거죠. 개중에 이제 개별화 교육 회의 끝나면 이제 센터로 막 전화 주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기대했는데 회의가 20분 만에 끝나고 이게 무슨 회의예요, 뭐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텔레비에서 보면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테이블에 앉아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개별화 교육 회의를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3월이 그렇게 막
여유 있는 학교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아이에 대해서 막 충분히 두세 시간 이렇게 회의하기는 저도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서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입학 후 2주간 통합반 적응 기간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2주간은 특수학급 배치든 일반학급 배치든 1학년 3반으로 정해졌다면 1학년 3반 교실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2주간 어떤지 30명 안에서 우리 아이의 행동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이 관찰하게 되죠. 우리 아이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 좀 무리가 되겠다. 예를 들면 4교시, 3, 4교시 될수록 아이가 힘들어 한다든지 아니면 요런 아침이 아주 아이가 컨디션이 제대로 안 돼서 아침에 학교에 적응하는데 1교시가 아주 힘들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이 어떻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관찰이 될 수 있어요. 그 관찰된 내용을 이제 사실은 개별화 교육 회의 때 조금 얘기가 되면서 시간표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특수학급 배치로 입학을 하더라도 국어 시간만 내려갈지 아니면 국어 수학 내려갈지 이런 것도 정하게 되고요. 그것도 물론 특수학급에 이제 속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시간표가 또 막 이제 과목별로 하다 보면 막 조정이 있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이제 유기적으로 막 통합이 되면서 조절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 시간표는 2주간 통합반 적응 기간을 끝내고 개별화 교육 회의 때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표라든지 아주 굵직한 내용들은 개별화 교육 회의 때 논의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얘기가 되기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의사나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제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외의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걱정했던 일들이 또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잘해봅시다.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됐어요. 선생님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면 엄청 이제 성공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사안이 생겼을 때 같이 의논하면 되니까요. 요즘은 어쨌든 그런 의논할 수 있는 전화도 있고 면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그 회의 때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치 변경이라고 썼는데요. 특수학급으로 입학했지만 너무 또 잘 지내는 경우가 있죠. 저도 1학년 아이들을 맡아보면 조금 예상과 달리 완전 통합으로 왔는데 와서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의 것이 걸려서 예를 들면 저희 한 친구는 옆반 선생님이 너무 예쁜 초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등교와 동시에 옆반에서 옆반 선생님 그 앞문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이제 교실까지 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어머님이랑 나중에 얘기해 봤더니 어린이집에서 좋아했던 여자친구랑 똑같은 비슷한 인상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봐도 선생님이 우리 학교 제일 예뻐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예상치 못하게 생기죠. 여러 가지 정말로 너무 꼼꼼히 준비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면 너무 꼼꼼히 준비하면 그것만큼 성과가 안 나면 그것도 또 속상하고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다양할 수 있다. 뭔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좀 갖는 게 사실은 제일 적응적인 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지만 일반학급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반학급으로 들어갔지만 의외로 또 그 30명 안에서 아이가 긴장도가 너무 높아진다거나 안 보이던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호소한 일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반에 조금 정말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만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떤 시너지 때문에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6학년을 작년에 맡았던 선생님이셔요. 근데 1학년이 내려왔어요. 너무 엄격하게 또 모두 전환이 확확 안 되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배치 변경, 시간표 조정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이 한 번 정한 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 무겁죠.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수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시면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회의 때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준비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오세요 이렇게 하실 경우도 있고, 원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사람마다 워낙 구성 멤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여서 선생님께 그냥 선생님 개별화 교육 때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화 교육 회의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머님들이 가서 뭐 얘기할까만 이제 고민하시기 쉬운데 또 그렇죠. 우리가 엄마의 입장에서 가서 이제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 없이 30명 그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고 그런 내용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달랐다. 그래 당황스럽죠. 그럴 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시간표 같은 것도 나는 완전 통합을 원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국어 수학 시간에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개별화 교육 회의 그 한 자리에서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생각해보고 아이 아빠랑도 의논해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 정도의 마무리만 하고 돌아오셔도 돼요. 그 자리에 모든 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엄마들도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얘가 학기 초라서 그래요부터 시작해서 말이 이제 길어지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소통이 의논되기보다는 이제 뻑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당황하면 또 이렇게 합리적이기보다는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도 당황하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의논해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 때 가능하면 아버님도 월차를 내셔서 같이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빠도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어머님들이 계속 소통하기도 좋거든요. 전혀 모르는 학교에 대해서 엄마만 얘기하다 보면 점점 이제 갭도 생기기 쉽고 어머님들도 외로워지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짧은 시간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앉아 있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아버님들도 관심 사실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 계기가 없어서 그렇죠. 같이 가시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이구나 두 분 다. 이런 게 또 사람인지라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람인지라 그런 인상을 주는 거 상당히 저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좋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 사실 우리 아이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희망하는 내용들을 전달하세요. 이게 전달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전달하는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전달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들어준다? 그건 이제 욕심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의사소통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열심히 말했는데 저쪽에서 안 들어주면 이제 화가 확 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도 갖다 줬을 때 받은 사람이 받으면 땡큐고 안 받으면 어쨌든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선물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도 저쪽에서 받아들여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뭐냐면 잘 전달하는 거죠. 잘 표현해서 저 사람이 조금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정성껏 준비하는 것까지 내 몫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갈등이 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달.
그렇다고 한 번 전달해서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뭐 교장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도 저희 일반 교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3번은 얘기한다. 너는 뭐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한 번 얘기해서 교장 선생님 안 들어준다고 화내냐, 막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첫 학교 때 3번은 얘기한다. 당신도 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꼈죠. 그래서 3번은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갔을 때 노하시면 노했을 때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뭐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의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또 막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가서 설명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3번은 간다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거절됐을 때 제가 화가 덜 나는 거예요. 출발할 때 3번은 얘기해야지, 내 인생에 3세판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훨씬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 방법은 이제 손편지예요. 손편지. 교장 선생님한테 손편지 쓰면 거의 효과가 많이 좋더라고요. 요즘 손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생각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하면서 흔쾌히 나중에 들어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전달을 성의껏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전달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노하우를 습득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센터에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센터 팀장으로 있는데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 중등교사 선생님들 다 같이 계시거든요. 그럼 정말 다 달라요. 경력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제가 팀장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이 사람이 알아듣게, 이 사람도 같은 눈높이로 이제 무언가를 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알아듣고 같이 걸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전달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말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반 정도 동의한다면 이 반이 어떻게 하면 충분히 100% 소화하게 할까라는 초점이 가면 이 개개인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훨씬 효과도 좋고 제가 원하는 내용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까, 성의 있게, 예를 들면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한 번은 그래 안 될 수 있지, 3번은 한다더라. 저도 그 첫 학교에 지금 한 20년도 전 얘기지만 저희 그 선배님이 나도 3번은 간다,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초짜인 주제에 한 번에 제가 화를 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지금도 저에게 많이 제가 좀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좀 우리 아이하고 협상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우리 아이하고 약속을 정할 때도 저는 아이가 기분이 상당히 좋을 때 해야죠. 내가 좋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얘가 준호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리고 한 번에 준호가 싫다 그러면 그래서 싫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도 내일까지 다시 생각할게. 그럼 이 아이한테 강요가 아니되죠. 왜냐하면 목표는 상대방이 허락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사실은 성의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존중이란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특수선생님, 담임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 친구들도 존중이란 개념이 어떤 걸까, 이런 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전공을 하기 전에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있기 전에는 사실 특수교육 쪽에 관심이 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게 한 80년대, 90년대였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사실 그때 지체장애 어른들이 막 철로에 눕고 이런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그때 사실 우리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지만 지나와 보면 우리 어머님도 엘리베이터를 지하철 잘 쓰시고 우리 아이도 잘 쓰고 저도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막 이렇게 소통도 하려고 하고 막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어머님들 가끔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내가 해야 되지? 막 저희 특수교사도 아니 왜 우리가 해야 돼? 교과서에 다 써 있는데 법에도 돼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몰랐지만 우리 앞서서 선배님들 여러 사람들이 또 애썼기 때문에 요만큼 온 거고 우리는 지금은 또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할 수밖에 해야 되는 순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뭐 직업을 이렇게 골랐으니까 이번 생은 또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가끔 그렇게 무거워질 때가 있죠. 왜 내가 이런 것도 아이만도 지친데 왜 이렇게 사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뭐 3번은 만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무거워지실 때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그럴 때 그래 내가 조금 지쳤구나. 그러면 뭘 해야지? 뭐 영화를 볼까? 내가 지칠만도 하지. 그래 나한테 좀 영양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좋은 거 사셔도 좋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조금 하고 그렇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지금은 그럴 땐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또 추스려서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어머님 특수교육 대상자 어머님들 이제 학교 가시면 특수학급을 가시든 일반 학급을 가시든 특수교육 대상자 어머님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어머님들끼리 막 서먹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6년간 외로우시고 다행히 1학년에 다른 엄마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엄청 행운이다. 행복. 그 자체다 생각하시고 그 어머님한테 먼저 말 건네서 커피도 마시자 하고 아유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건네시고 우리끼리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나중에 교류하시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다소 나랑 다른 생각도 갖고 다른 취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우리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스타일이구나 또 인정해 가면서 어쨌든 그런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어머니들, 특수교사, 뭐 담임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저는 촉촉하게 만드는 거가 정말로 길게 오래 같이 가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통합반에 있다가 아이가 힘든 상황이 오면 중도의 도움반에 갈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두가 동의하면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특수 선생님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엄마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근데 이제 학교는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당신 자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아이만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들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도 옛날보다 훨씬 운신의 폭이 좀 좁아요.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모든 걸 막 기록해서 놔두려고도 하고 하나하나를 어머님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 플러스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싫어하시겠지 생각 때문에 자칫 자기 의사를 먼저 의견을 내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합반에 있다가 힘든 상황이 오면 중도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는데 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왜 음악 시간 통합반에 있는 건데 왜 애가 조금 그랬다고 특수반에 가면 애가 그게 습관이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 질문하신 어머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엄마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어머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힘든 상황이 오면 제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봐 주는 선생님이 있고 엄마는 이거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물어보지도 못하고 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거를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이제 툭
편하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게 서로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머님들도 선생님 어려워서 막 하나하나 못 물어보는 것처럼 저경력 선생님이라든지 어머님들에 대해서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특수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소통에 아주 막 달인이진 않아요. 저희 특수교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아이를 가리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완전 가운데서 소통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취향, 엄마 취향, 아이 스타일, 뭐 실무사 선생님 스타일, 다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막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초반에 신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하고 감정적으로 속상해 버리니까 뭔가 이렇게 의논이 안 되는 것처럼 이 통합반에 있다가 내려올 수 있냐, 특수학급에 갈 수 있냐,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게 편안하게 오케이가 돼야 되는 서로. 근데 특수선생님 입장에서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힘들면 중도에 특수학급에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는 특수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통합반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면 1학년은 너무 힘들게 경험하지 않고 학교랑 좀 친근하는 게 중요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수학급에 내려오게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아주 좋죠. 그럼 특수선생님이 뭐 또 의견을 내실 수 있죠. 아니요 어머님, 그 담임선생님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담임선생님이 보시니까 담임선생님 되게 유연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교실에서 조금 버티게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조금 당분간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 담임선생님도 좀 봐주세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그게 소통의 방식인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선생님 제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 선생님 어떨까요? 이런 질문 상당히 저는 열린 질문이죠. 열린 질문. 그럼 상당히 서로 저쪽도 존중받는 느낌이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어머님들도 그렇죠. 선생님들이 막 툭툭 지시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어머님 제가 이런 건 이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사표현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마침 생각나는 건데 일반 학급 배출을 받은 학생의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들도 다양하세요. 제가 만나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인 걸 학교에 안 알리고 싶어 하는 어머님이 계셔서 특수학급 선생님하고 인사를 안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쑥스러워서 특수교사가 한 번 왜 연락도 안 줘요? 이런 경우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선생님 일반 학급이지만 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특수 선생님들 중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아는 척 하면 기분 나빠할까? 또 서로 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조금 먼저 인사해 주시면 상당히 좋죠. 그러면 특수 선생님들께서 어머님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훨씬 특수 선생님도 의견을 많이 먼저 제시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일반 학급 배치를 받은 학부모님들도 12월 초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럼 12월에 학교 교무실로 전화하셔서 특수학급 선생님 바꿔달라 하셔서 학교 배치받은 누군데요. 선생님 한번 뵙고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일반 학급 배치를 받으신 분들도 가서 상담을 한번 하시고 학교도 구경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도 좀 아셔야 입학식 날도 조금 선생님이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조금 예전보다 긴장도가 있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움츠려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이렇게 편하게 한 발자국 내주시면 좋은 건데 특수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 엄마들이 해주실 수도 있고 너무 상대방을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조금씩 먼저 해주시면 그런 분이 최고 멋진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일반 학급이어도 특수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그래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특수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거든요.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불필요할 때 특수선생님이 나서지 않으세요. 절대 일반 학급 배치인 경우. 특수학급도 마찬가지로 최소화하려고 하셔요. 근데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딱 개입을 해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 뭔가를 하려면, 조치를 취하려면 엄마랑 특수선생님은 적어도 조금 안면도 있고 좀 의논도 조금 기본적인 그런 거라도 하시면 좋죠.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8번째, 점심 식사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점심 식사 혼자 식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먼저 장소는 자기 속한 교실 또는 식당이에요. 식당이 좀 충분하고 넓은 경우는 식당을 학년별로 먹기도 하는데 교실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뭐 그렇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이 질문은 일단 우리 아이를 관찰해야 돼요. 아까도 주의 집중을 기르고 착석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1번 관찰. 지금 현재 스코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밥을 먹는지를 한 일주일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한 가지 반찬에만 먹는 아이가 있고요. 반찬만 다 먹는 아이가 있고요. 무조건 섞어서 먹는 아이가 있고요. 밥만 먹는 아이가 있고요. 흰밥만 먹는 아이가 있고요.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좋아하는 반찬만 아주 많이 먹으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죠. 포크는 어느 정도 젓가락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일단 관찰이 제일 큰 출발이고요. 거기서 젓가락 대신 포크를 준비해줘도 좋아요. 에디스 젓가락도 좋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교실이나 식당은 어떤 공간이냐면, 식당은 특히 그래요. 교실도 그렇지만 한 15분 내에 다 먹고 막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막 식판이기 때문에 소음도 엄청나고요. 정신없이 돌아가요. 저희 교사들도 그 안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게 그냥 넘긴다의 개념인지 정말 시끄럽고 애들 뭐 뛰고 줄 서느라 뭐 정신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밥을 온전하게 다 먹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1학년 친구들 식사 스스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큰 목표는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한다예요. 어떤 기능 향상, 많이 먹게 한다, 그거는 그 다음이고, 점심시간만은 즐겁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시간에 그 본연의 즐거움을 저는 뺏지 말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최대한 즐겁게, 많이 안 먹어도 된다. 저는 사실 좀 그런 주의예요. 많이 먹이게 하려면 일단 얘한테 계속 푸시를 하게 되고, 칭찬보다, 즐거운 경험보다 막 뭔가 과제 수행의 개념이 되니까, 조금 배고프면 나중에 학교하자마자 엄마들이 조금 먹여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즐거운 시간이 돼서 그냥 그 시간을 좀 경험하게 하는 거가 조금 1학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포크로 뭔가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집에서도 조금 시키시면서, 저는 꼭 그게 이 아이한테 과제예요. 중요한 과제. 지금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면 저는 어떨 때는 특수학급에 와서 점심 먹게 같이. 왜냐하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목표에 집중하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건 아이들한테 어려워요.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만 수행하게 해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식이라든지, 요즘 편식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거의 터치는 안 해요. 그게 또 인권 침해라는 측면이 많아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너무 빨리 먹어서 이 아이 건강에 문제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특수학급에서 먹으면서 그걸 조절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니랑 같이 공유가 돼야 되겠죠. 담임선생님과 IP 회의 시간이든.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점심시간은 좀 즐겁게. 반찬 하나만 먹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하나만 다 먹고 밥 먹으면 그게 또 꼭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거를 막 막았을 때 애가 너무 막 이런다 그러면 저는 또 기꺼이. 그래서 집에서 조금 연습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반영되는 정도로 식사 시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대신 물티슈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흘리고 쏟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가방에 좀 챙겨주시면 훨씬 뒤처리할 때 좀 좋죠.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거 잘 하시죠, 어머님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보조 인력 배치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목표 챙기. 보조 선생님이 계셔서 즐겁게 먹는데 뭐 이 정도의 목표. 즐거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조 선생님 있을 때 조금 높은 목표를 할 수 있겠죠. 보조 선생님 없으면 무사히 그냥 그 시간에 즐겁게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좋아해요. 일단은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식판 받고 버리는 거에 이제 익숙하게 자기 자리 찾고 버리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두지 이거를 막 먹느냐 안 먹느냐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말자. 이렇게 저희 실무자 선생님이랑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목표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목표를 갖지 말고 이 아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보완할까. 너무 안 먹어요. 그러면 배고프겠죠. 그러면 하교하자마자 아니면 그때 뭔가를 먹이는 거를 꼭 포인트를 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꼭 먹이자 뭐 이렇게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방식을 현실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 메뉴는 귀한 대화의 소재 뭐 이렇게 썼는데 저는 급식 메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많지 않잖아요. 길게 이어지기도 좀 어렵고 근데 급식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되게 기다리고 그건 확인해요. 그래서 급식을 어머님들도 그러겠죠.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 끝나면 그 메뉴에 대해서 아니면 아침부터 메뉴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좀 많이 포커싱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글 공부할 수도 있고 확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한 소재다. 그때 잘 먹었어? 조용히 잘 먹었어?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아이 좋아하는 메뉴 아이가 싫어하는 메뉴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안내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거는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급식 메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재밌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력은 실무사 선생님 아시죠? 사회복무요원,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일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몇 개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학습도우미를 하고 있죠. 어머님들이 구청에 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관악 그리고 송파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청 예산에서 따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구청에 이제 구청장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의견을 좀 내시면 또 구청에서 이런 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하튼 이렇게 실무사 사회복무요원이 두 종류의 보조 인력이 기본이죠. 근데 예를 들면 특수학급 하나급은 6명, 법적으로 6명 정도 이제 인원을 받게 돼 있는데 6명에 따른 이제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조정이 있겠죠. 정말로 필요한 전반적으로 밀착해서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한테 실무사가 또 가기도 하고요. 한 실무 선생님이 2명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그에 달라요. 저도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 지체장애 친구,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체장애 친구가 전화가 왔으면 또 와르르 무너지고 또 막 다시 재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연하게 이것도 사실은 특수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엄마들끼리 사실은 서로 믿고 소통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가끔 이런 전화 하세요. 왜 그 아이는 우리 반에 그 아이만 실무사가 계속 붙어 있고 우리 아이한테 한 번도 도움이 안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무사가 옆에 없으면 그만큼 특수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신경을 쓰세요. 실무사 선생님이 있으면 주변에 어른이 한 명 있기 때문에 훨씬 사실 직접적으로 막 이 손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저도 그렇게 어머님들께 설명하는데 실무사가 가야 되는 아이들은 안전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교실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여서 1번 안전. 두 번째가 아쉽게도 교육이에요. 교육이란 부분이 1번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충분한 현실이 아니어서 안전이 모두 확보가 돼야 특수교사도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죠.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불안해서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친구한테 실무사를 붙인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바로 실무사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선생님의 에너지가 우리 아이한테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교사가 더 전문적인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사를 꼭 우리 아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문제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보조 인력에 대한 배치 부분은 담임 선생님, 특수 선생님, 그다음 보조 인력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n분의 1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제공하는 활동 보조인들이 있고요. 그다음 부모님이 직접 내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력 외에는 학교 입장에서 외부인이란 개념이거든요. 요즘은 학교의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는 어른에 대해서는 뭐 성 관련 신분 조회, 뭐 건강검진 이런 거 엄청 꼼꼼하게 다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학교장님의 권한으로 매번 보고도 돼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장님의 허가예요. 외부인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학교장님이 담임 선생님 의견도 듣고 특수선생님도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또 내부에서 의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부모님 본인은 학교에 복도에 계시면 안 될까,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보시면 계시면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어머님들 사람인지라 막 이제 정말 손이 없을 땐 저도 어머님들 부탁을 하죠. 뭐 현장에서 갈 때나 뭐 아주 실무사가 뭐 오늘 아파서 못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됐을 경우 그러긴 하지만 어머님들은 학교를 보낸 시간은 있고 저 멀리 가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좀 잠이라도 주무시고 이런 거에 좀 충실해서 돌아왔을 때 시간에 내가 오후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충분하게 충전된 모습으로 만나느냐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고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조금 부모님이 안 가는 대신 학교에서 뭔가 방안이 없냐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서 조금 다른 대안들은 없냐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 모니터라든지 활동 보조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학교장이 허가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너무 손이 부족한 학교인 경우는 뭐 활동 보조인 들어오시게 하는 경우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경우고요. 누가 봐도 실무사나 공익 선생님으로 안 되는 경우에 활동 보조 안 되는 경우인데 활동 보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교장 선생님들은 요즘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실은 보조 인력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제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건데 감사히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그거를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학교도 조금 어렵죠. 안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예를 들면 공부나 너무 그런 거에 너무 높은 목표를 갖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학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어떤 것을 목표로 보조 인력에 대해서 서로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제공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어렵다. 그럼 어머님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해서 또 얘기하시고 이렇게 3번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것.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 해결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1학년 아이들은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생명체 그래서 그냥 어려움은 그냥 하루하루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되겠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크게 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는 긴장감이 좀 높아요. 서로 먼저 막 편안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저처럼 한 20, 30년 되면 어머님들한테 이제 편하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저경영 선생님들은 상당히 또 유연성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협력하는 마음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 의논한다. 3번은 얘기해 본다. 뭐 이 정도 이런 것 같고요. 어려움에 대한 준비는 어려움은 정말로 상당히 다양해요. 아까 저희 제자 말씀처럼 옆반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안 가고 옆반 선생님 창문에 매달려서 1교시를 보내고 거기서 움직이게 하려면 울고 막 이런 경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어려움이잖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다양하다 이런 생각으로 1학년은 누구나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우리 아이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 그냥 딱 그거예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영어를 더듬더듬 하는데 원어민 수업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르죠. 진행 속도가. 우리 아이 한글을 알지만 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이들은 힘들어요. 어쨌든 잘해보려고 아침 등교를 했는데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뭐 왜 이 준비물은 안 했니? 이걸로 뭐 했니?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 왜냐하면 그 속도에 맞추려고 애썼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면 안 갈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한테 거기 앉아서 공부할 하루에 5시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앉아 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어려움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있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나의 최선은 학교할 때 아이들한테 안아주고 보고 싶었어. 고생했어. 딱 이 한마디. 거기에 흠뻑 이제 젖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아이들도 좀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또 오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어렵게 버텼는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엄마의 잔소리가 길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고 오후에 뭔가 스케줄을 또 같이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그냥 안아주고 조금은 쉬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일반 아이들도 3월 말 되면 좀 아프기 시작해요. 한 달을 버텼으니까. 그래서 3월 말 되면 안 아프고 넘어가면 아주 잘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동안 어머님들한테 결석 안 하면 최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목표를 조금 낮추고 우리 아이 속도에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이제 격려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입술 부르트지 않고 내가 좀 버틸 수 있으려면 어머님들한테 충전을 해야 돼요. 영양제 맞으시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경험들도 하시는 거 전 되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우리 다른 아이들하고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어머님들끼리 그나마 조금 서로 믿는 관계면 조금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하게 막 반 아이들 전체를 불러서 막 생일 잔치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학년 지나서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또 막 속상해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간혹 봬요. 요즘은 또 잘 균형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하면 사실은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만큼 안 오면 이제 사람인지라 어머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속상해요.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막 과하게 애쓰실 필요 없이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어머님들하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신다 생각해서 내 페이스를 잘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내가 이럴 때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럼 그런 관계를 기회를 조금 줄이고 피할 수 없다면 그렇게 기회를 하고 그 대신 나를 또 충전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대처를 한다면 이게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거와 관계된 사람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바로바로 의논해야
될 문제는 안전 문제, 교실 이탈이라든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는 지체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어머님이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발견되고 그 아이도 상당히 일반 학급 배치로 준비가 잘 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유치원에서 잘 지냈고, 의외로 또 이제 교실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속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학기를 버텼는데 어머님 속상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이한테 주의를 줘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전 문제는. 어떨 때 얘가 교실을 이탈하는지도 관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요인을 빼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뭐 검사 받을 때, 뭐 교실이 어수선할 때, 이제 이탈하는 거 심심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아이한테 뭔가를 역할을 하나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검사할 때 도장을 이 아이한테 갖고 오게 한다든지, 뭐 어떤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야지. 너무 안전 문제인데 어머님이 그냥 우리 아이가 또 그랬네, 우리 아이 잘 주의시킬게, 이렇게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교육 활동에서 배제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속상하죠. 그런 거는 특수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화내는 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의도적으로 하신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상황을 한 번은 물어봐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미돈을 낼 문제인지, 아니면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렇게 순서를 밟으시면 엄청 지혜로운 학부모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여유를 갖고라고 이렇게 쓴 내용은, 아이들하고의 갈등은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준비가 안 됐고 우리 아이도 조금 서툴고, 그래서 같이 성장해서 그 반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산만하게 되고 좀 주의 집중이, 담임 선생님들도 그런 호소를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게 아이들도 시간을 좀 줘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엮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까, 같이 성장할까라는 마음으로 의논을 해야 담임 선생님도 훨씬 편하게 접근하세요. 어떻게 같이 조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담임 선생님한테 뭐랄까,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를 주는 느낌이잖아요. 저 친구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도 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뭐랄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하나도 사실 마음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관계는 관심을 주시면 좋겠고요. 통합반에서 일어난 일은 통합반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특수학급 일은 특수선생님께. 왜냐? 그런 거죠. 우리 집에서 일어났는데 옆집이 먼저 알고 있어. 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남을 통해서 들으면 사실은 조금 사람인지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특수학급 선생님이 편하시기 때문에 훨씬 의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기는 해요. 그렇지만 통합반, 그거는 이제 특수선생님이랑 또 의논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1번은 통합반 선생님 반에서 일어난 일은,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본 사람도 통합반 선생님이고 그 주변의 아이들 상황도 아는 게 통합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통합반 선생님이랑 의논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는 그런 큰 규칙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이제 드리고 한 말씀,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드리고 싶은 한 말씀,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쓰다 보니 저도 막 욕심이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7년, 8년을 얼마나 치료비도 많이 들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아이를 요만큼 만들어 오기까지 정말 애쓰셨겠어요. 누구보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렇죠. 아버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6, 7년 우리가 막 병원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단어 속에서 막 뇌의 성장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전력 질주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센터에서 입학을 맞이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잘 몰랐어요. 이 정도로 어머님들이 많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나하나 선택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사실은 충분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 뵈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애쓰셨구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셨구나. 정말로 많은 갈등 속에 선택하셔서 오신 거구나. 많이 불안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물론 저희 선생님들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선생님들께 전달도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다한 우리 아이, 아빠 이렇게 같이 한번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걱정된다 이런 모드로 가지 마시고 정말 초등학생이라니 벌써 멋지다 이런 것도 우리 아이한테 전하시고 남편한테도 치료비 때문에 얼마나 진짜 그쵸. 술 한번 좀 줄여서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또 가방 못 사고 모은 것처럼.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남편에게도 조그만 선물을 해주셔도 좋고 나한테도 남편이 안 해줄 것 같으면 나한테도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기념으로 잘했다 그동안 잘 버텼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달려갈 목적지만 바라보다 보면 한 번도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한 4, 5학년 되면 번아웃이 되기 쉬워요. 특수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찾아서 즐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 그런 세러머니를 하면 좋겠다. 케이크도 불고 선물도 주고 저희가 어떤 1학년 입학한 엄마가 정말 남편에게 용돈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물로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일주일 가더라고요. 선생님 막 이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일주일이어도 그 아버님한테도 마음이 오래 가지 않겠어요. 문득문득.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요. 어머님들 세상이 막 각박하고 학교가 무섭다 하지만 사실은 언론에 나오고 막 주변에서 들리는 안 좋은 얘기들은 그게 독특하니까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또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잘 지내는 경우도 정말 많고 요즘 젊은 일반 선생님들은 훨씬 옛날보다 교육 대학 때부터 많이 경험도 있고 그 선생님들 자체가 중고등학교 때 특수학급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한 경험들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험적으로 옛날 세대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유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게 좀 탈이지만 최소 3분의 1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분의 2, 중간 3분의 1은 중간이고 또 우리를 좀 거리를 두려는 3분의 1은 그래. 그들끼리 또 재밌게 살라 하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조용하지만 또 응원하는 것 같은 이 3분의 1과 또 재밌게 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다 모든 사람들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이 3분의 1이 조금씩 넓어지겠죠. 또 결국엔 또 다 비슷한 거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외롭다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수교사들도 외롭다에 아주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조금 나를 외로운 쪽으로 막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그러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 옆에서 오래 계시려면 운동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최소 3분의 1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가지 책을 추천드린다면 조금 다른 아이들 키우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유초중고 특수교사하고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운 엄마가 쓴 책이에요. 저도 이제 초등 부분을 썼어요. 뭐 학폭위에 대처하는 자세, 뭐 이런 어머님들한테 그냥 팁으로 요런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말 조금 쉽게 그냥 안내서 입장으로 저는 초등을 썼는데, 중학교에 때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관점으로 아이를 보면 좋겠구나, 이런 것도 어머님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교할 때 우리 아이를 꼭 한번 안아주는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이렇게 잘했다,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진짜 오늘 하루 끝, 뭐 내일은 또 하루하루씩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애썼다. 저도 하교하고 뭐 누워서 다 고생했다, 딱 이 한마디 하면서 마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도 하교할 때 안아주면 고생했어, 예뻐, 보고 싶었어. 그리고 주무실 때도 애썼다, 참 잘했다, 애썼다, 이런 말을 스스로한테 건네면서 건강한 어른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맞네요. 보조 선생님은 특수학교 갈 때만 도와주시나요? 보조 선생님은 오히려 통합반에 갈 때 도움을 주셔요. 특수학급에서 수업할 때는 착석이 너무 안 되는 친구, 어려운 친구들은 보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가능한 보조 선생님들은 통합반에 갈 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니다. 개인 모니터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데 아이가 수업 도중 감정 조절 어려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게 좋을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나가서 한 바퀴 전환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럴 때 어떤 공간을 하는 게 좋은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격해지게 하면 친구들도 이 아이에 대해서 괜히 너무 놀라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도 감정 조절에 시간이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한데 그 공간에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랬을 때 담임 선생님, 어머님 합의가 돼서 이럴 때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규칙이랄까, 어떤 그런 약속들을 하시면 편안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배치 후 11월 정도에 학교에 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는 우리 누구누구가 내년에 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12월 말 경우에 공문으로 통해서 받게 돼요. 12월 말 12월 초.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을 가시는 거는 12월 초 정도에 전화를 하시는 게 저쪽에서도 누구누구 명단, 그 아이군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뭐 꼭 11월에 가셔야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전화해서 말하는 것까지 듣고 12월에 오세요, 11월에 오세요 하는 거는 상대방의 몫이다 생각하시고 전화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가 쇠젓가락 사용을 완벽하게 연습해 오라고 하셨는데, 한글과 수도 어느 정도 숙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지. 쇠젓가락 사용을 이 특수 선생님이 그러게요. 이게 완벽하게 하면 우리 아이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특수 선생님도 바램을 말씀하신 거다 생각하셔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바램을 말씀하신 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저는 특수 선생님, 선생님이 쇠젓가락하고 한글하고 수 이제 준비해 오라고 하셔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아이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도 잘 지도해 주실 테니까 저도 믿고 조금 더 학교 보내면서 조금 속도가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까지가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게 안 됐다고, 예를 들면 너무 인권 침해적인 게 나왔다 그러면 약간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볼까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여기까지고,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거를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습이고, 이거를 선생님이 더 속도가 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 생각한다. 딱 이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쇠젓가락 사용
어렵죠. 너무 선생님도 그냥 희망을 말씀드린 거라 정도만 해결하시면 좋고, 다 해오는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그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눈안 증후군 앓고 있습니다. 행동이 너무 느려요. 점심시간 늦게 먹어서 걱정이에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근데 우리 아이가 먹으면 바로 15분 후에 다른 3학년 일반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늦게 먹어서 걱정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답은 아니에요. 다 이제 아이들마다 답이 다른데 그 시간까지만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시간에 빨리 먹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몇 달 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5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그 다음 적게 먹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할 때 고생했어. 맛있는 거 먹자. 조금 준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6년을 지나다 보면 속도가 조금씩 맞춰지거든요. 이걸 너무 1학년 때 땡겨서 즐거운 점심시간이 아니라 괴로운 점심시간이 되게 하느냐, 속도를 좀 땡기는 대신 발전 속도를 땡기는 대신 저는 근데 그거는 큰 거를 오히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점심시간에 담임선생님한테도 담임선생님께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그 다음에 먹일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도 조금 편안하게 아이가 즐겁게 식사 시간에 참여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둘 수 있죠. 네, 그리고 자녀가 1대1 상황에서는 착석이 되는데 대집단 상황에는 착석이 잘 안 돼요. 착석이 잘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학교에 온다는 의미는 선생님도 착석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착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게 뭘까? 뭐 지하철 아니면 스티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지금부터 한 일주일은 관찰해서 몇 분 앉아 있는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특수교육 전공했고 20년을 했지만 우리 반 아이들 1학년 왔을 때는 제일 3월 달은 목표는 딱 하나예요. 종치면 앉는다. 종치면 앉는다 이외의 목표는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종치면 앉게 되죠. 왜냐하면 말로 앉게도 하고야 이제 앉아야 돼. 뭐 앉으면 일단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는 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몇 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아이가 긴 마라톤에서 이 착석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막 무섭게 해서 앉는 아이들은 이제 4, 5학년 되면 이제 힘으로 이겨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준비를 해갈 거예요. 맞춰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랑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학습이나 착석에 부담을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의 방과 후 활동은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장애 학생처럼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정규 수업의 방과 후 활동은 특수학급의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끼리 방과 후 과목을 정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방과 후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구성원들을 어머님들께 이제 설문이 가요. 뭘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정하게 돼서 그렇게 꾸려가고요. 특수학급 방과 후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정말로 친해지고 그때 우정을 경험하고 학교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학교에서는 통합반에서는 쫓아가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특수학급에서 방과는 훨씬 좀 여유 있고 아이들 속도에 맞게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학교의 재미를 거기서 느끼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간 너무 빠듯하게 잡지 마시고 학교 특수학급 방과후는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일반 비장애 학생처럼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한테 즐겁게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퀘션이에요. 그래서 방과 후에 물론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고 좋아하는 거면 가능하지만 저는 1학년 때 가장 큰 거는 아이가 학교가
괜찮구나, 학교가 재밌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가장 큰 목표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향해서 모든 거를 배치해야지 다른 목표가 있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즐겁게 되려면 가능하면 얘가 좋아하는 활동도 좀 하게 되고 너무 무리되지 않게. 근데 교실 4, 5교실을 맞추느라고 쫓아갔던 아이들을 방과 후까지 막 쫓아가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이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 등 문제 행동을 계속할 때 우리 아이 지도를 어떻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공격적인 표현이 있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걱정이죠. 공격적인 게.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한데, 다른 아이의 물건을 빼앗을 때는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이유, 빼앗게 되는 거는 어떨 때 그럴까? 1번, 저 아이가 싫을 때. 2번, 저 물건이 좋을 때. 3번, 이거와 상관없이 일단 내가 힘들 때, 그냥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죠.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건을 빼앗는 거는 왜 그럴까? 어떨 때 그럴까? 아니면 의사 표현일 수도 있어. 나랑 놀아줘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막 여기서 막 웃고 너무 과한 반응을 줘서 그게 재미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유를 찾아보는 건 관찰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말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반 아이가 교실이 3층이었는데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창문으로 필통을. 2학년 아이였는데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제가 전근 갔을 때. 그래서 근데 그쪽에는 교실 학교 건물 뒤편이어서 어떻게 가서 주울 수도 없는 공간이었어. 딱 이제 갈 수 없는 공간.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그 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서 제가 들어가서, 필통 던지면 선생님이 사줄 거야. 그러니까 던진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건 선생님이 사줄 거니까. 다만 이 아이가 왜 던지는데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할 거야. 그걸 찾아서 잘 지도할 텐데, 그때까지에 대한 깨져서 뭐 속상한 건 선생님이 사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그 시간을 벌게 한 적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걔한테 주면서 야 던져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게 아이들이니까 또 그렇죠. 새 필통 사려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를 짜증이 나면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얘가 뭐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지, 속상함의 표현은 아닌지, 이런 것도 일단 관찰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그게 어떤 의사소통의 표현의 방식이라면, 힘들다라는 표현의 방식이라면 조금 덜 힘들게 하거나, 그런 표현을 할 때 뭔가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좋겠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지도를 한다든지. 원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출발이고요. 친구들에게는 어쨌든 저는 물질적인 손상이 간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비싼 거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들에게도 조금 엄마가 노력하고 선생님이 노력하니까 그냥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물건은 괜찮아요. 이제 때리는 것까지 가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갈까를 이렇게 그런, 이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이럴까라는 거에 조금 머물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2의 인식 교육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교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드러나는 게 싫어요 부터 시작해서 뭐 또 다양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별화 교육 회의 때, 우리 반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교육이 좀 준비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예, 그거는 편하게 되는지 질문하시고 필요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도 표현해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에 최선을 다하시고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고민해서 또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3번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조금 여유 있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만 그러시는 거 아니고 모든 일반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화의 그런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 물론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해야 되고 여러 사람과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또 뭐 우리가 이러면서 또 배워가는 거니까요. 어머님 편안하게 같이 의논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축하하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랑 기쁘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잘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저의 준비한 시간은 마치겠고요. 제가 어쨌든 강동성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보시다가 너무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축하드립니다.